네, 이번 주 개봉 영화 알아보겠습니다. 영화평론가 강유정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개봉 영화 알아보기 전에 새로 들은 소식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기준으로요, 한국 영화 역대 최다 관객 기록이 좀 달성이 됐다고 하는데 자세한 관객 수가 1억 1,478만 명이에요. 대단한 거죠? 작년엔 이맘쯤 이제 1억 관객을 돌파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11월 초에 이미 1억 관객을 돌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뉴스는 좀 예상이 됐던 상황이고 언제가 될까가 중요했는데 이제 12월이 다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11월 말에 이미 1억 1천만 관객을 넘었다는 건 아직도 또 새로운 기록이 나올 거란 얘기고요. 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한국 영화가 장르적으로도 다양했고 신인 감독도 많이 등장했고 또 다양한 배우들이 또 이 다양한 영화에 출연하는 한 해였는데, 그래서 한국 관객들이 또 한국 영화에 보여준 애정이 이런 그러니까 기록의 달성 내지는 갱신의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그야말로 한국 영화의 춘추전국 시대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정말 지금 호황입니다. 네. 자, 개봉 영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타임 스릴러 영화라고 해요. 11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시간 여행에 관한 영화인데요. 네. 시간 여행은 우리 뭐 백투더 퓨처라던가 여러 영화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좀 다뤄지기 쉽지 않은 소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단 SF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뭐 CG라던가 여러 어떤 영화 기술적인 면모, 그리고 또 제작비 차원에서 만만치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그래도 영화 시라노 연애조작단, 그리고 강시 동생 광태 같은 영화를 만들었던 김현석 감독이 이 영화에 손을 댔고요. 네. 아주 사실은 지금까지 멜로나 혹은 로맨스 영화의 그 감각을 보였던 감독인데 새로운 영화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일단 기대를 굉장히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사실 시라노 연애조작단은 어떻게 보면 로맨스 맞아요. 영화잖아요. 로맨스 영화의 감독이 좀 이렇게 스릴러 영화를 어떻게 풀어나갔을지 궁금해지네요. 게다가 또 정재영 씨라던가 또 네. 김옥빈 씨, 이렇게 출연진들도 굉장히 아주 또 인정받고 있는 연기자이다 보니까 네. 관심이 많은데요. 관건은 바로 그겁니다. 한국 최초의 타임 스릴러인데 이 부분을 어색하게 보실지 아니면 굉장히 매끄럽게 만들어진 첫 시도로 보실지 네. 거기에 흥행의 여부도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평가는 관객이 하시겠죠. 네. 네, 다음 영화는 임창정 씨가 주연한 창수. 이게 장르가 누아르인데 뭐 밑바닥 인생을 연기했다고 하죠. 창수, 왠지 임창정 씨의 이름하고도 느낌이 조금 비슷한 이름이기도 한데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도 사실 임창정 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부모도 가족도 없는 이 인물은 그냥 어떻게 살아가냐면 남 대신에 감옥에서 투옥 생활을 대신해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인데 어느 날 한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그녀는 그 두 번째 보스, 그러니까 2등 보스의 연인이었는데 네. 버림을 받게 되고 그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됩니다만 쉽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살인사건의 어떤 살인범으로 몰리게 되면서 인생이 점점 꼬이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창정 씨가 오랜만에 이 누아르 연기로 돌아왔는데 연기력이 변치 않았다,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임창정 씨 하면 정말 자연스러운 연기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다음 영화는 머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사랑을 위해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 그리고 14살 소년의 만남을 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개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영화 중에 저는 가장 권하는 창수와 이 작품, 바로 이 두 작품을 권하고 싶은데요. 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의 순정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여러 가지로, 일단 미시시피 강변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아까 허클베리 핀을 생각나기도 하고 이 14세 소년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 영화로서도 의미가 아주 괜찮은 작품입니다. 그 소년은 성장하게 되고 영원한 사랑이라 믿던 첫사랑은 좀 변질이 되지만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아주 인상 깊고요. 이 소년 성장을 바라볼 수 있는 현대판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 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독이 또 유명하잖아요. 제프 니콜스 감독. 천재 감독으로 불리고 있어요. 뭐 칸 영화제에서 3관왕에 오르기도 했다고 하죠. 이 테이크 쉘터라는 영화로 한눈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 감독이 누굴까? 상관왕을 받으면서 이번에도 역시 성장이라는 뻔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제프 니콜스답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방금 보여주고 이 소년의 연기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역이 연기를 잘하면 맞아요. 흥행을 또 이끌지 않겠어요. 네. 자, 리딕이 10년 만에 또 후속편을
보냈다고 하죠. 찾아왔다고 어떤 하는데.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리딕이 재개봉을 하는 거야 라고 네. 말할 정도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작품이 다시 개봉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이 영화 사실은 악역이 주인공인데 네. 이를테면 선이라고 할 수 없는 도망자이자 범죄자인 저 지금 나오고 있는 빈 디젤이라는 배우가 네. 이 리딕의 역할을 하는 게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계인과의 싸움, 에일리언과의 싸움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액션을 만족시켜주는 부분도 있지만 패스트 앤 퓨리어스라는 영화,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빈 디젤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의 그 100% 액션 연기를 보는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조금은 머리를 비우고 남성적 액션을 즐기고 싶다라는 관객이라면 아마 만족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화가 나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리딕이라는 영화가 계속해서 이제 CG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었고, 이 빈 디젤이 또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뭐 몸을 만들고 산속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4개월 동안이나 있었다면서요.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이 배우의 매력에 또 이 영화가 또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우의 약간의 기행이 또 화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영화는 다큐멘터리를 좀 살펴볼까요? 안녕 오케스트라가 개봉이 된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 영화는 바로 이제 사실은 방송국에서 그 다큐멘터리로 방송이 됐던 작품이긴 합니다만 영화로 다시 만들어져서 또 에미상에서 좋은 상을 받게 됐던 작품인데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이제 연주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과정인데 여기 중요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비올리스트 용재훈일이 그곳에 가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음악의 힘으로 하나둘씩 하나가 되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TV 다큐멘터리와 달리 어떤 나레이션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의 용재훈일의 대화 그리고 아이들과 나누는 이 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하모니를 이루는가를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여준 작품으로 아마 보신다면 의외의 수학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오는 아이들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죠. 맞습니다. 네. TV만큼이나 뭐 감동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TV 이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TV는 아무래도 친절한 나레이션이 있긴 합니다만 어떤 점에서는 또 TV 다큐멘터리 좀 한계가 있다면 이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두 그룹이 자연스럽게 하모니를 이뤄가는 과정을 일종의 어떤 유기적인 흐름으로 관객들에게 전달하다 보니까 그 음악의 매력과 그들의 어떤 관계를 조금씩 젖어 들어간 효과가 있어서 상당히 아주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그 다큐멘터리로 완성이 됐습니다. 네, 또 한편의 다큐멘터리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잉여들의 히치하이킹 제목이 좀 재밌습니다. 요즘에 잉여, 잉투기라는 작품도 최근에 개봉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되게 발랄합니다. 이런 거예요. 영화과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런 상상을 해내는 겁니다. 우리 여행하면서 사람들한테 홍보 동영상 찍어주면서 아무 돈 없이 무전여행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정말 상상인 줄 알았는데 그걸 진짜 해보자고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선배들과 함께 무조건 여행을 가서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영화를 찍어준다고 할 때 누가 과연 그래 찍어주세요라고 돈을 주고 그들을 고용을 하겠어요. 처음엔 전혀 잘 되지 않고 거의 구걸 내지는 좀 그런 수준으로 되다가 점점 이들이 그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소위 말하는 삶의 스펙, 경험의 스펙 그리고 노련한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른으로 거듭나는 얘기인데요. 상당히 생각보다 재미있고 또 아주 귀여운 어떤 20대들의 발랄한 잉여성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네, 젊은이들이 좀 많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개봉영화 소식 알아봤습니다. 영화평론가 강유정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